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의회 모니터단이 계시는데 김덕희 단장님과 박하영 부단장님, 그리고 이두성 의회 운영분과위원장님, 김대섭, 박지환, 이봉선 단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시고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두 분이 되겠으며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배형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나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 소년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는 1981년 지자동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44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존치되어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곽이었지만 경북 혁신도시의 조성과 함께 김천은 급속히 확장되었고 지금은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교도소 반경 800m 이내에 동부초, 문성중, 성희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무려 1200명의 학생과 140명의 교직원이 매일같이 그 바로 옆을 지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마다 마주하는 풍경이 철창과 감시탑이라는 사실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개의 아파트 단지에만 1600세대 약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6000명이 넘는 시민이 교정시설과 벽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여전히 교정시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의 실패이자 시민 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한복판에 교정시설이 버티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교정시설이 교육환경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나 교정연구와 같은 학술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주는 위압적 이미지와 잠재적 위험성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을 반대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는 단순한 주장이나 정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같은 재산권 침해,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거부감도 20%를 넘을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높은 보안성과 폐쇄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시설로서 주변의 개발 행위에 제약을 가하며 외관에서 주는 부정적 인상과 상징성은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교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정서적 피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서도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대역은 수립되지 않고 김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조차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방치가 과연 교정시설의 존재와 전혀 무관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김천교도소 부지는 무려 32,000평으로 축구장 13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이 공간을 도심 주거지와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 체험형 공공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재구성한다면 김천 시민의 삶의 질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도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신설 중앙부처 유치를 위해서 도심 내 핵심 위치를 미리 확보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정시설은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그 이전은 김천시의 단독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천시가 마냥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상지 확보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 실질적인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 의지와 정치적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도심 확장과 도시 재생이라는 거대한 물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리한 교정시설 하나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도시정책의 실패로 계속 낙인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법무부 소관이라는 말로 시민의 불만을 외면하실 겁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교정시설 이전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김천은 또다시 10년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천시는 현재 교정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법무부와의 협상에 나서기 위해 어떠한 로드맵과 계획을 세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배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성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일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배형태 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김천 소년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가 교정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법무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해 어떠한 로드맵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는 1921년 평화동에서 처음 개청을 하였고 1981년 지자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전국 유일의 소년 전담교도소로 소년 수용자들의 교정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교도소 주변에 동부초, 문성중, 성희중고 4개의 교육기관과 공동주택형 주거 밀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 확장과 발전을 위한 이전 필요성과 시급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교정시설의 이전은 법무부 등 중앙기관과의 협의와 새로운 이전지 선정 등 난제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무부에 이전 계획을 제안하려면 적어도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이전 대상지 선정 문제입니다.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과 보상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이전 비용 조달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보다 넓은 이전 부지 마련과 최신화된 시설 구축이 요구되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만큼 기존 부지의 매입과 신축에 따른 진입로, 편의시설 등 조성 등에도 막대한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2년 김천 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어목 군부대 이전 논의 시에도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무산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이전 후적지 활용 방안 문제입니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이 본격화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동 발전을 위한 부지 활용에 대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교정당국과 김천시 그리고 주민과와 함께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 시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과 건의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동은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가운데 위치하여 균형발전 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공약사항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결축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곡동 상권 활성화 사업과 황산공원, 도심정원 조성을 통한 전략적인 생활인구 유치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하나인 김천교도소는 1921년 이래 지난 100년간 우리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250여 직원들의 거주 및 재소자들을 위한 급식 재료 사용 등 나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필연적으로 선호하는 시설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장사시설 등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영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교도소도 필요에 의해 일부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영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학구 시장님, 김천 교도소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전 비용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막교환 방식으로 교정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방식은 법무부 연구 자료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입니다. 즉, 김천시가 위치한 현재 부지를 감정평가해 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외곽에 지자체가 새로 조성한 교정시설과 막교환함으로써 이전 비용을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현 부지는 약 3만 2천 평 규모로 도시계획상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최신 교정시설을 확보하게 되고 김천시는 도심 한복판의 핵심 부지를 회수하는 셈입니다. 교도소 이전 신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교도소 부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민처와 같은 신설 부처를 유치를 위한 전략적 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만 할 뿐 정작 그에 걸맞은 부지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교도소 이전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행정자산 확보와 국가기관 유치의 전략적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청원과 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앞에서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주민의 요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을 일깨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랑사지 석탑 이전 운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11만 5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먼발치에서 주민 여론을 관망하는 태도로는 절대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민에게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다수의 교정시설을 이전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국가 예산 사업으로는 이전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한 지자체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교환 방식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중심지 발전을 저해하는 교정시설의 관내 이전 신축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후 조치 계획과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배영태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의원님이 시정 질문하실 순서인데 배영태 의원님께서 교도 이전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장님께서 귀와 눈이 열려 있도록 보고를 성실히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김천시에서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또 해놓고 시장님께서 새로 시장이 되셔서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시정과 의정을 할 것을 또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나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심의 유휴 공간을 시민의 쉼터이자 힐링 공간인 소규모 공원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시는 최근 몇 년 사이 황산공원, 신흥근린공원, 사명대사공원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했지만 외형적 규모와 조경에만 집중한 채 시민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는 뒷전으로 밀린 이른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산공원은 총 2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형 공원이지만 지형 특성을 무시한 채 설계되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 구간의 마감 상태가 부실해 장마철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으며 식재된 수목 상당수가 고사해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공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도로폭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차량 교행조차 되지 않으며 이를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니 현재는 차량 진입 자체를 전면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총 490억 원이 투입된 신흥근린공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관수용 제수밸브 뚜껑은 돌출되어 있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목재 데크와 보도블럭의 이음새는 마감 처리가 올바르지 않아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자 토사가 유실되면서 경계의 구분목은 무너져 내렸으며 토사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까지 덮쳐 공원 이용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억 원을 들여 설치한 공용 조형물은 아이와 함께 즐기라고 만든 테마시설임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은 물론 도보 이용조차 불편한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5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공원은 시민의 발길이 뜸하고 안전은 방치된 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을 과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7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사명대사공원에 또다시 5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야간 볼거리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미디어 아트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숙박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과연 누가 밤늦게까지 이곳을 찾을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관광객은커녕 텅 빈 공간만 남아 운영비만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외형에 치중한 대규모 공원 조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만족을 끌어내지 못한 채 안전 문제와 이용 저조라는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닌 주민의 일상 속에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공원의 확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오히려 생활형 공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가장 최근 발표한 김천시 통계연보와 우리 의회에서 산림녹지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2022년 30개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24개 4만 4천 제곱미터로 개수와 면적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역시 2022년 15개 190만 제곱미터였던 것이 2024년에는 12개 130만 제곱미터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나마 소공원은 2022년 17개 4만 6천 제곱미터에서 2024년 20개 7만 6천 제곱미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이나 거리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심 유휴지나 짜투리 땅, 공공시설 인근 등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주민이 많은 지역에는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 취미 활동을 위한 탁자와 의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쉴 수 있는 넓은 평상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자녀가 있는 30, 40 세대 밀집 지역에는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에듀파크나 유모차를 끌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산책로가 적합합니다. 여기에 개성 있는 정원과 녹지를 더하면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소공원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히 수치상 증가에 그칠 뿐 그 활용성과 접근성, 주민 수요 반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지방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여름철 평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와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공간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철 아스팔트 도로와 도시공원 간의 표면 온도 차이는 최대 20도 이상 벌어지며 도심 내 공원은 주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의 배수 기능을 보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공원은 단지 예쁘고 보기 좋은 공원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실현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2040년 김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도심 내 짜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나코 시장님, 물론 넓은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 즉 도심 속 틈새 공간을 활용한 작지만 실용적인 공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작은 공원이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동네의 풍경을 바꾸며 결국 도시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 내 유휴공간 또는 방치지를 생활형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오지연 의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 내 유휴 공간의 생활형 소공원 전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규모 공원이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황산공원의 토사 유실 우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는 구간은 배수로 확보 및 사면 녹화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엄 걸린공원의 맨홀,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의 마감 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맨홀은 정상 고정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고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미디어 아트 시설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을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야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 내 짜투리 유휴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걸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일반공원 9개소, 소공원 20개소 등 총 67개소 224헥타르로 1인당 공원 면적은 16.6제곱미터입니다. 이는 구미시 1인당 공원 면적 8.13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 수치로 2023년 전국 기준 1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1인당 공원 면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녹지 환경은 풍부하지만 시민 생활과 인접한 소공원 면적은 전체 224헥타르 중 3.3%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 내 짜투리 유휴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형 녹지 확대와 도시 미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공원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녹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및 주민센터,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유휴지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정원과 주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모면 단합리 일원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이 아닌 도시의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숲으로 녹지율 확보, 도시 열섬 저감 등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후대응 도시숲을 주민과 가까운 생활공간 안에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쉬고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9개소 8.6헥타르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생활 밀착형 숲과 기후 대응 도시숲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공원 면적 확대 및 기후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 내 짜투리 공간을 생활형 소공원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해주신 우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우지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규모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공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생략해서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시 전역에 유휴부지나 짜투리 땅으로 방치된 공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곳들은 불법 경작이나 방치된 공터로 남아있으며 일부 공간은 바닥이 시멘트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공간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 맞춤형 소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뉴욕의 한복판에는 120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의 안쪽 벽면에는 약 6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설치되어 있고 양옆에는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 차량 소음 대신 폭포 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활엽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탁자와 의자를 배치해 정신없이 바쁜 뉴욕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인천 남동구로 낡고 버려진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쉼터로 탈바꿈시키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한 오르막길 옆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어 쓰레기 불법 투리가 만연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이였던 이 짜투리 땅이 이제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남동구는 이 공간의 바닥을 나무 데코로 정비하고 넉넉한 벤치와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를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에 남는 공간이나 도로변 숲을 사이 틈새 공간도 이제는 철제 펜스와 목재 벽으로 외부와 구분하고 벤치와 꽃들로 채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이웃 간 대화를 이끌어내어 고독사 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2023년 구비 3억 원을 들여 총 3곳의 소공원을 조성했고 오는 2026년까지 그 수를 6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지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어르신을 위한 건강 산책숲,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감성 놀이터, 동네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공원,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전망 쉼터 등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바뀌었고 사람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천시도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야 합니다. 배낙호 시장님, 도시는 도로와 건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걸으며 쉬고 소통하는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됩니다. 작고 소박한 공원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의 평온, 공동체의 회복, 도시의 품격이 함께 담깁니다. 한 귀퉁이 짜투리 땅이라도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어르신에게는 쉼터가 되는, 가족에게는 일상 속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예산이 아닙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반경 안에서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보여주기식 대규모 조성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소공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천이 숨쉬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결단과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우지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어디에다가 소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없네 보니까.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까요. 예,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